아마도 이 오래된 정원 가꾸기 비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옛 정원의 잊혀진 구석에 간직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정원을 가꾸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작고 간단한 요령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타이어의 감자 심기 방법.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가장 기발하면서도 실용적인 비밀 중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타이어의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돈이 부족하고 자원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농부들과 시골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버렸을 낡고 다른 오래된 현대자동차나 트랙터 타이어조차도 정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비결은 바로 타이어의 감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땅에 타이어를 놓고 부드러운 흙을 한층 채운 다음 씨감자 몇 개를 심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위에 타이어를 하나 더 얹고 흙을 추가하여 감자가 계속 자라게 두었습니다. 층층이 탑이 높이 올라갈수록 수확량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허리 높이쯤 도달했을 때 각 흙층마다 감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수평으로 퍼져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대신 감자가 수직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원이 좁거나 토양이 척박한 가정에는 진정한 구세주였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타이어를 치우기만 하면 되었고 흙이 묻은 신선한 감자들이 마치 빛을 본 보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이 방법을 맹신했는데 공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토양의 열을 보존하고 서리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며 김매기를 더 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고무 성분 때문에 이 방법을 회의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수직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늘린다는 기본 아이디어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교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천연 마늘 스프레이. 이제 옛 정원의 또 다른 잊혀진 구석, 바로 천연 마늘 용액으로 가보겠습니다. 화학 살충제가 상점 진열대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정원사들은 부엌에서 해결책을 찾았고 마늘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벌레들이 연한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거나 진딧물이 때를 지어 모여들 때도 당황하지 않고 마늘을 가져왔습니다. 마늘 몇 쪽을 으깨서 물에 하룻밤 담가두고 때로는 강판에 간 수제 비누를 약간 섞으면 해충들이 견딜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스프레이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만 뿌려도 벌레들이 사라져 식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늘에는 천연 유황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기피제 및 가벼운 항진균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실제로 해충을 쫓아내고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학 물질이나 비싼 장비 없이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정원의 수호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소박한 가정에서는 값비싼 치료제를 살 돈이 없었지만 매년 건강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믿었고 그것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기농 재배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레시피는 오래된 공책 귀퉁이에 적혀 있었거나 식탁에서 전해졌을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정원의 새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예전 정원사들이 잘 알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은 정원에서 새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시판되는 살충제나 비료가 있기 전 새들은 든든한 동맹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당의 새들을 몇 마리라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채소에 꼬이는 해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물이 담긴 작은 그릇, 씨앗이 들어있는 간단한 나무 먹이통, 또는 울타리 옆에 심은 까치밥 나무나 딱총나무 덤불 몇 개면 새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단 찾아온 새들은 노래와 아름다움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참새, 집바귀, 딱새들은 애벌레, 딱정벌레, 진딧물을 잡아먹어 농약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도 사실상 정원의 균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해바라기나 에키네시아 같은 특정 꽃들이 새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것도 관찰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현대적이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우리 이전 세대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 씨앗들은 깃털 달린 손님들이 매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진정한 무료 뷔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새들은 씨앗을 퍼뜨리고 해충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는 적혀 있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새들의 존재는 정원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일출대의 노랫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로 들리는 날갯짓은 가장 소박한 마당에도 약간의 마법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충을 퇴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빠른 해결책을 쫓는 와중에 우리는 종종 이 오래된 지혜를 잊고 삽니다. 진실은 단 한 가족의 새무리가 시판되는 그 어떤 스프레이보다 채소밭을 훨씬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풍성한 정원을 원한다면 새들을 쫓아내지 말고 초대하세요. 신문지로 만든 모종 화분. 여기 예전 정원 가꾸기에 또 다른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지로 만든 모종 화분입니다. 플라스틱 트레이와 세련된 생분해성 화분이 상점 진열대를 채우기 훨씬 전에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부엌에 쌓여있던 신문지들은 모종을 키우기 시작하는 기발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과 예전 정원사들은 조용한 저녁에 식탁에 앉아 신문지를 접어 작은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꼬고 저기 한번 접으면 몇 분 만에 흙과 씨앗을 담을 준비가 된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발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지속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화분들은 모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흙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옮겨 심을 때가 되었을 때 연약한 새싹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문지 화분 통째로 정원에 바로 심으면 되었습니다. 종이가 물에 젖어 분해되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동안 뿌리는 자유롭게 자라났습니다. 플라스틱도 없고 이식 쇼크도 없이 그저 자연이 제갈길을 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나이든 정원사들은 이렇게 키운 모종이 종종 더 튼튼하다는 사실도 알아챘습니다. 아마도 공기와 수분의 균형 때문이거나 화분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실질적인 정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 결과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단돈 1원도 아쉬웠던 시절, 이 비결은 돈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여주며 매년 봄 가족들에게 좋은 출발을 선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종종 종이 접는 것을 도우며 이 모든 과정을 작은 가족의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껍질의 비밀. 이제 예전 정원의 가장 달콤한 비법 중 하나인 바나나 껍질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든 비료를 사지 않던 시절, 정원사들은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평범해 보였지만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중 하나는 바로 바나나 껍질이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기 전부터 정원사들은 이 껍질에 식물, 특히 개화기와 결실기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륨, 칼슘, 인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는 대신 식물의 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껍질을 장미 덤불이나 토마토 밑동에 직접 묻어 서서히 분해되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껍질이 분해되면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조각으로 잘라 어린 식물 옆에 두었습니다. 가장 기발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물에 담가두어 일종의 천연 바나나차를 만든 다음 식물의 영양제로 정원에 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더 튼튼한 장미, 줄기에 달린 더 묵직한 토마토, 그리고 더 건강한 토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조부모님이 흙 속에 껍질을 묻는 것을 보고 작은 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종종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정원을 위한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찾는 오늘날, 이 오래된 비밀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시적으로 보이는 정원 가꾸기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를 전략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해바라기는 단순한 아름다운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황금빛 꽃봉오리가 태양을 쫓으며 정원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어졌습니다. 정원사들은 해바라기가 진정한 천연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높고 튼튼한 줄기가 일종의 생울타리를 형성하여 바람을 줄이고 혹독한 날씨로부터 연약한 채소를 보호했습니다. 정원 가장자리에 심어 놓으면 콩, 상추, 오이를 무더위와 폭풍으로부터 지켜주는 녹금색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바라기는 벌, 나비, 심지어 작은 새들과 같은 수분 매개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온 방문객들은 해바라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원 전체를 돌아다니며 호박, 완두콩 및 다른 작물들을 수분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덩굴 식물의 천연 지지대로 사용하여 정원을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식물이 가장 유용한 법입니다.
해바라기 밑동에 콩과 다른 덩굴 식물을 심으면 해바라기가 높이 자라남에 따라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는 자연이 제공하는 일종의 팀워크였습니다. 두 식물이 함께 번성하며 서로에게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계절이 끝나갈 무렵 해바라기는 또 다른 선물, 바로 씨앗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간식으로 볶아 먹거나 이듬해 파종을 위해 보관하거나 겨울철 새들의 먹이로 밖에 두었습니다.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심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단 한 줄의 해바라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은신처이자 덩굴 식물의 지지대, 수분 매개자를 부르는 자석이자 식량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해바라기의 밝은 모습만 보고 심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롭게 배치한다면 그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아름다움과 실용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멀칭 바닥 덮기 활용의 예술. 이제 예전 정원 가꾸기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중 하나인 멀칭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 정원사들이 이 용어를 꼭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마법 같은 효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척박해 보이거나 햇빛이 너무 강할 때 그들은 지푸라기, 마른 잎, 깎은 풀, 잘게 부순 나무 껍질 등 주변에 있는 것들로 흙을 덮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멀치는 정원의 담요였습니다. 여름에는 토양을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하여 뿌리가 마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겨울에는 서리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여 다년생 식물과 구근을 보호했습니다. 매년 충실한 파수꾼처럼 토양의 온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있었는데 바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잡초가 두꺼운 멀칭층을 뚫고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원사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해되면서 유기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더 기름지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콩밭 고랑 사이에 짚을 뿌리거나 어린 양배추 밑동에 마른 잎을 덮어주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이 지혜를 물려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청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심하고 의도적인 보살핌이었습니다. 빈 땅은 취약하기 때문에 땅을 맨바닥으로 방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덮인 땅은 살아있는 땅입니다. 이 비결이 이토록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단순함 때문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으면서 평범한 정원을 무성하게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가장 기발한 요령 중 하나는 단순하지만 거의 마법에 가까운 바로 냉상 콜드 프레임이었습니다. 과거 겨울이 길고 혹독했던 시절, 정원사들에게는 현대적인 온실이나 정교한 난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배 기간을 연장하여 연약한 식물들이 봄에 더 일찍 싹을 틔우고 가을에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유리 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를 맨 땅에 바로 놓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냉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천재적이었습니다. 낮 동안 햇살의 열기가 유리를 통과해 내부에 갇히고 상자는 차가운 바람과 밤의 서리로부터 식물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낡은 창문, 나무 상자, 심지어 쌓아올린 벽돌과 같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미니 온실이었습니다. 서민 가정에는 진정한 구세주였습니다. 이 냉상 덕분에 그들은 남들보다 일주일 먼저 상추, 시금치, 물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리의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연약한 모종을 보호할 수 있었고 다른 정원의 식물들이 시든 후에도 오랫동안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매주가 소중했습니다. 주변 정원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아이들은 뚜껑을 열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작은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것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느끼셨던 것과 같은 경이로움을 정원사에게 선사했습니다. 한때 겨울이 아직 아니야 라고 말했던 곳에서 생명을 보는 기쁨을 말입니다. 그러니 버려진 낡은 창문을 발견한다면 버리지 마세요. 이런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봄으로 향하는 진정한 문으로 바꿨던 예전의 정원사들을 생각해보세요. 점토 항아리를 이용한 물주기. 예전에 가장 기발한 기술 중 오늘날 거의 잊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토 항아리를 이용한 물주기입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나 현대식 점적 관수 시스템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정원사들은 식물에 물을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간단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흙 항아리를 가져다가 목 부분까지 땅에 묻은 다음 물을 채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기계도 없고 설치도 없이 오직 점토와 물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점토가 다공성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변 토양이 마르면서 물이 항아리 벽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어 뿌리에 직접 닿았습니다. 땅을 물바다로 만들지도 물을 낭비하지도 않고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물을 내보냈습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이 비결은 구세주였습니다. 수자원이 제한적인 가정에서는 평소 사용량의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정원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는 뿌리가 항상 일정한 수분을 찾을 수 있어 번성했고 물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고 작물 주변에만 머물기 때문에 잡초는 덜 자랐습니다. 어떤 정원사들은 증발을 막고 곤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항아리 위에 평평한 돌이나 뚜껑을 올려놓았습니다. 고랑 사이에 항아리 몇 개만 묻어두면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며칠 동안 정원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규조토. 자, 이제 거의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하게 들리는 비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규조토입니다. 예전 정원사들은 이 물질의 학명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효력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반이 살충제와 화학 물질로 가득 차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희끄무레한 이 고운 가루를 믿음직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흙은 사실 규조류라고 불리는 미세한 수생생물의 화석화된 잔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져보면 밀가루처럼 부드럽지만 벌레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 입자는 사실상 유리 조각과 다름없이 날카롭습니다. 흙이나 식물 주변에 뿌려두면 기어다니는 벌레개미, 달팽이, 딱정벌레의 몸에 달라붙어 서서히 탈수시킵니다. 좋은 점은 독성이 없어서 토양, 식물 또는 채소를 먹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화학적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해충을 퇴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양배추와 콩에 이 가루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이 흙은 유기농 정원사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에게는 멀칭용 지피나 뒷마당의 퇴비만큼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도구이자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다음에 희고 고운 가루 같은 포대를 보게 된다면 그 안에 과거 세대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입자가 가장 풍성한 수확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